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요. 그거를 만약에 건물을 낙찰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그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이제 뭐 사실 조금 법리적으로 보면 좀 웃긴 이야기인데 한번 그냥 말을 들어보면은 그 말 자체로서는 그럴듯해요. 왜냐하면은 자,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법에서 이제 대항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보증금을 물어주긴 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지? 나는 이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한 것도 아닌데 라고 해서 자기가 물어준 보증금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종전 소유자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자기가 계약한 건 아니잖아요. 야, 네가 물어줄 거 내가 물어줬으니까 야, 너 부당이득 아니냐? 이렇게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. 자, 그런데 그런 청구는 기본적으로 이제 안 받아들여지죠. 자, 왜냐? 일단은 법리적으로 보면 그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에게 뭐 손해를 가하고 이득을 취하는 이런 경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법률상 원인 없는 경우는 아니잖아요. 그게 대항력을 법에서 그 주임법 내지 상임법에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당연히 부담하는 법에 근거한 어떤 채무가 되거든요. 그런데 그게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부당이득 요건에 안 맞는단 말이죠.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일단은 맞지 않고요.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물건을 낙찰을 받을 때 조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약속이잖아요. 그죠? 대법원 판례라든지 법에 정한 약속인데 그 사람을 떠안는다는 전제로 해서 낙찰가를 결정을 하거든요. 그죠? 만약에 이 주택이 또는 상가가 1억짜리다. 그런데 세입자가 지금 보증금 7천만 원에 있다. 라고 하게 되면은 요 7천만 원은 내가 떠안아야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돈을 2천만 원밖에 안 내고 낙찰을 받거든요. 그죠? 물론 뭐 권리관계 분석을 엉터리로 한 사람들은 이제 논외겠지만 제대로 분석을 하게 되면 2천만 원 주고 낙찰을 받는단 말이죠. 그러면 그 안에 다 이제 녹아 있어요. 낙찰을 받는 또는 매수하는 이런 과정에서 가격을 감안해 가지고 2천만 원 그 임대차 보증금 승계하는 그걸 감안해서 취득을 하기 때문에 그게 결코 그 종전 소유자에게 달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계산상으로도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게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성립하지가 않거든요. 자, 그런데 요 89년도 요 판결을 한번 보시면 요거는 조금 이제 논리는 똑같은데 서로 이제 조금 사실관계가 조금 더 복잡한 사안인데 어떤 경우냐면 원피고 지금 이 사건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원고가 된 사람, 피고가 된 사람인데 원피고가 공유를 하고 있었어요. 그거를 공유하다가 같이 이제 임대차 계약을 했죠. 그죠? 그래서 원피고 지분이 조금씩 달랐는데 그 지분에 따라서 보증금도 이제 서로 나눠 가졌어요. 자, 근데 그렇게 있다가 두 사람 간에 소송이 붙었는데 그거를 경매로 공유물 분할하는 그런 재판을 해가지고 판결이 났단 말이죠. 그래서 요런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을 하게 되면 원피고 지분이 모두 다 경매가 들어가잖아요.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은 게 아니라 피고의 지분을 원고가 낙찰을 받았어요. 그죠? 피고의 지분을 원고가 낙찰을 받았어요. 그러니까 지분이 여기서 좀 여기 있죠, 그죠? 원고가 23분의 10, 그 다음에 피고가 23분의 13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
피고 지분 23분의 13을 원고가 받았단 말이죠. 자,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? 대항력인 임차인이니까. 돌려줬는데 자기가 받은 돈을 넘어선 피고가 받은 돈 있잖아요. 그 부분까지 돌려주게 되니까, 소유권자니까, 그게 이제 억울해서, 피고가 받은 보증금을 내가 대신 돌려줬으니까, 그 부분은 이제 부당이득이다. 라고 하는 논리로 이제 소송이 또 들어간 거죠. 그러니까 원 피고가 공유자로서 사이가 안 좋았는가 봐요. 그러니까 공유 분할 재판까지 하고, 그 다음에 재판 끝에 임차인한테 물어준 돈, 그 부분이 또 억울해서 또 피고 상대로 소송하고, 이렇게 된 거죠. 그래서 여기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논리처럼 부당이득 반환이 아닌 거죠. 아닌 겁니다. 그래서 쭉 이제 법원이 이 임차인이 이제 박모 씨라는 사람인데, 이 박모 씨에게 돈을 피고가 받았던 그 보증금 포함해서 돈을 다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원고의 자기 의무 이행이다. 왜냐하면 대항력이 있으니까 승계했기 때문에, 그렇죠? 자기 의무 이행에 불과하고, 그로서 피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반환 세무를 면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뭐 손해를 입혔다, 이런 구조가 지금 안 나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기각됐죠.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계산상으로도 맞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, 이 사건에서, 공유분할 사건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공유분할 판결, 공유물 경매에서 그 낙찰을 받을 때 보증금을 감안하고 받게 되거든요. 보증금은 내가 당연히 떠안는다.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조금 낮게 써야지 라고 해서 받기 때문에 그거를 남의 보증금을 갚아줬다, 이렇게 해서 청구할 수 있는 어떤 계산상의 그 부분도 좀 적절치가 않습니다.